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Sally Mae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요, 1950년도부터 13년도, 즉 2013년이겠죠. 다우지수가 5월에서 10월까지는 부진을 했고요, 11월에서 4월까지는 좋았다는 그런 통계 때문인데요. 즉 5월 달에는 주식을 팔고 나가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13년도부터는 이 패턴이 조금 달라지긴 했다는데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세금 제도 중에 세금 환급을 2월에서 5월 달에 해준답니다. 즉 5월 달까지 세금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증시에 그 환급한 돈을 다시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런데 5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젠 들어올 돈이, 즉 유동성이 적어지니까 약세장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내년에 요 Sell in May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하인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금리가 지금 7월 달에 0.25pp를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지막일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대 미국 금리를, 즉 피봇이라고 하죠, 내렸을 경우에 주가의 추이를 한번 같이 봐보자는 거죠. 자, 지금 밑에 있는 파란 차트는요,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검정 차트가 미국의 주가입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요, 주가도 내려옵니다. 금리를 인하합니다. 주가가 내리네요. 금리 인하, 주가가 내립니다. 금리 인하, 주가 하락. 금리 인하, 주가 하락. 그리고 금리 인하, 주가 하락. 자, 즉 피봇 이후에요, 전부 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단기간에 내렸다가 단기간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즉, 자, 피봇,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올해 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내리고 났을 때, 금리가 내리고 났을 때 미국의 주가는 반드시 약간의 조정은 거치더라 이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1년 이내에는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지금 월간 무역 수지 추이입니다. 자, 보세요. 16개월 만에요, 네, 요렇게 지금 흑자를 드디어 6월 달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무역 수지에 지금 지속된 16개월간 지속되었던 그 흉악범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수출이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빠졌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끝부분을 보시면 드디어 고개를 슬쩍 들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이죠. 환율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1,300원 넘어서 1,400원, 끝까지 가서 1,500을 찍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쭉 내리면서 지금 1,260원까지도 지금 내려왔는데요. 자, 역대 한번 코스피와 환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코스피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상승 바닥.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환율이 그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 살짝 올라갔었지만, 자, 환율 자체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다 보니까 커다란 코스피의 등락이 커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과의 통화 스와프 효과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3위 아닙니까? 물론 이게 10위까지 갔었는데요, 최근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요, 남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설픈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미국 대선인데요, 내년 24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역대 대선과 주가의 흐름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 부분이 지금 대선입니다. 자, 24년간요 6번 있었는데요, 요때 자, 이렇게 6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6번 중 4번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단 대선 종료 후는요 2번의 조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다른 지표와 비교했을 때는 뭐 큰 상관관계는 없는 건데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대선이 일어나려면 현재 집권당이 재선을 노릴 때
당연히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 선거 직전까지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박빙이 예상이 되면 국민들도 당연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가는 대선 직전에 살짝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대선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초반까지는 한 5, 6월까지는 조금 분위기를 올려주겠죠. 그러다가 한 6월, 7월 정도 들어가면은 누가 될 거니라는 박빙의 소리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살짝 불안해가면서 경제는 다시 빠지면서 주가도 빠지고 그리고 나서 대선이 확정이 되고 나서 연말에 다가올수록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 대통령 선거와 주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가의 향방을 대선을 통해서 조금 예측을 해보는 것도 아마 필요한 듯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네,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거의 30년간의 월봉인데요. 자, 분명히 우상향의 그래프는 맞습니다. 살짝 그려보면요. 자, 요 지지선과 요렇게 맞춰서 지지선을 지금 보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요때는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는요. 오버슈팅은커녕 지금 추세를 쫓아가기에는 커다란 갭이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리의 삼성전자가요. 반도체 수출과 함께 쭉쭉 뻗어나가주면 당연히 코스피가 올라갈 거고요. 형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아우들은요. 반드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Sell in May다. 자, 이 부분이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Sell in May 전에요. 저는 최근에 거의 모든 부분을 포트를요. 현금을 10% 정도만 빼고요. 거의 포트에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요. 이젠 뭐 주식창을 거의 열어보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큰 배운 점 하나라면요.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뭐 최소한 10% 정도요. 자, 이유는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올랐을 때는 물론 배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내릴 때는요. 더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니 해도요. 그래, 좀 더 빠져도 돼라는 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요.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고 혹은 급하게 내릴 때요.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요. 항상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필수 투자 방식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요. 그래도 항상 10%에서 20% 정도는 꼭 현금을 갖고 있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는요. Sell in May라는 게 최소 10%의 현금은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요.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가 내년 정도 되면 한 25% 정도의 현금으로 확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물론 배당주와 성장주는요. 그대로 놔둘 예정이고요. 모든 투자자분들이요. 자신에게 맞는 그 투자 패턴이 있을 겁니다. 자, 그 패턴을 가지고요. 성공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